예, 박준택입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생하십니다. 아닙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저희가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전히 한남동 관저 실시간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윤석열 이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아, 예. 영장 발부 좀 예상하셨습니까, 의원님? 아, 예. 당연히 발부를 예상을 했고, 네, 다만 판사도 이제 또 대통령이라는 그 신분의 피자에 대한 예의가 있어서 네, 아마 고민을 할 거기 때문에 자정쯤에 발부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조금 그보다 더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고민하는 절차나 모양새가 필요하니까 좀 늦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기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발부는 뭐 100%될 수밖에 없다. 예, 음, 시간은 조금 틀렸습니다만은 예측 시간이 그렇게 네. 뭐 예상대로 발부가 된 겁니다. 예상대로 발부가 예, 됐다. 예. 그러면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이제 이 영장을 언제 집행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공수처에서는 언제 영장을 집행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입장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공수처장이 조금 답답할 정도로 네. 햄릿형이라고 그럴까요? 신중하고 음, 고민하고 그런 그 음,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답답하긴 한데 네. 아마 나름의 계획은 섰지만 말을 아마 안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아마 그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문제라든가 음, 경호 절차의 편의 같은 걸 생각하면 네. 휴일인 내일 휴일인 내일? 예 아마 1차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래요. 그다음에 혹시 못 하더라도 뭐 주말에는 반드시 하려고 할 겁니다. 내일이나 예. 주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 예. 할 걸로 보이시고 음, 만약에 내일 못 하면은 끊임없는 또 그 뭐 목요일, 금요일 중에도 노력하겠지만 네. 토요일, 일요일 중에는 반드시 하려고 이제 더 아, 강제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내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게 야간에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의원님? 예, 가능합니다. 가능은 압수수색 합니까? 같은 경우는 예. 저 물적인 그 장소, 그러니까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장소와 네.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은 그 나름대로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야간에는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주간에 하라. 네. 야간에 하려면은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음,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마주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낮에 하라 저녁에 하라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예. 그 밤에 하다 보면은 좀 뭔가 뭐 일을 뭐 도둑처럼 이러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음, 또 인권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가정의 평온도 있고 네. 또 조사하는 그 일단 붙잡는 이유가 조사를 하기 조사를 위한 하기 것이기 위해서요. 때문에 예. 조사 일정 이런 걸 고려하면은 뭐 당연히 음, 낮에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그 네. 시도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저녁이 되면은 음, 그때는 저녁에도 뭐 이어서. 예, 이어서 할 가능성이 있을 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거 보니까 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가 됐고 또 수색 영장 하는 그 수색을 하는 그 곳도 뭐 두 군데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원님? 원래 그 일반인들한테는 체포영장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도 체포영장만 있으면 되지 왜 음, 그 수색영장이 필요하냐. 네. 당연히 주거지와 사무실이나 그다음에 외부에서 부딪힐 것이기 때문에 음, 그냥 잡으면 되는 거다. 네. 근데 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는 이 음, 사람이 도망 다니고 친구 집, 친척 집 이런 데 숨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남의 집까지 내 사무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사무실, 피의자의 집이 아닌 그 어떤 남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해야 할 경우에는 수색영장을 하는 거지만 네. 이처럼 뭐 관저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그냥 붙잡아 나오면 되는 거지 수색영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제 의견인데 음, 그래도 아마 공수처가 좀 더 신중하게 한다고 네. 뭐 수색영장까지 발급받은 것 같은데 어. 저는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뭐 예, 최대한 뭐 만전에 이 대비를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서 수색 영장까지 함께 청구해서 이번에 발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공수처장이 굉장히 저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신중하고 그래요. 사려 깊게 고민을 네.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집행만 남겨놓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경호처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경호를 뭐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을 오늘 경호처가 또 낸 걸로 저희가 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예, 아예 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경호 자체를요. 예, 한다고 네. 해도 결국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체포되기 시작하면 음, 그건 집단의 위력으로 대항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개인의 고무집행 방해도 아니고 특수 고무집행 방해입니다. 음, 특수 고무집행 방해는 제가 법정형을 살피지는 않았지만 네. 아마 벌금형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부 다 신분을 그러니까 벌금으로 그치지도 않고 예. 집행유예 이상을 받아서 신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 그 사람들 인생을 다 망쳐가면서까지 경호처장이 버티기를 하고 윤석열 피의자가 버틴다고 한다면 네. 그 두 사람은 좀 인간 대접을 해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남의 아하. 인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럴 수 자기의 있겠네요. 안위만 생각하면 된다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네. 사람 대접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음, 저항은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다 뭐 진압이 좀 된다. 조금 신용만 하다가 결국은 아, 비껴서 집행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예. 가능성을 높여주는 이유가 경호처장 자체가 경찰 출신 아닙니까? 자기가 평생 그 경찰에서 영장 집행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해 왔던 사람이 네. 이번에는 영장 집행을 못하게 하고 아래 경호원들이 현행범으로 다 체포돼가는 이런 모습을 본다고 그걸 음, 방치한다고 한다면 네. 아마 허용이 안 될 겁니다. 본인이 아, 살아온 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음, 별 문제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될지는 저희가 뭐 집행 가운데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자, 사실 이 영장 발부까지 온 이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의 세 차례 소환 불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 차례까지 소환 불응하면 당연히 체포영장이 발부될 걸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성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라는 그래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음, 본인이 현재로서는 어떤 시간 벌기 외에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시간 벌기를 위해서 시도하려면은 체포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네. 예를 들어 2차 소환이 있었던 직후에 음, 공수처에 변호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네. 내가 곧 나가겠다. 음, 변호인을 선임해서 나가겠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자료를 좀 검토하겠다. 네. 날짜를 언제로 해주라. 그다음에 음, 뭐 조사하는 장소를 어디로 좀 바꿔달라. 뭐 등등 이런 핑계를 대가면서 네. 또 건강에 안 좋다는 핑계를 대가면서 시간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음, 근데 저는 그렇게 나올 걸로 알았는데 네. 아예 그걸 포기하고 3차도 불응해가지고 영장이 청구되는 그러니까요. 모습을 보면서 어, 저기는 어떤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본인이 잘하는 법 절차마저도 생각하지 않고 무대포로 버틸 정도로 이성이 음, 망가졌구나. 네. 정상성의 궤도에서 벗어난 사람이구나. 아, 사리 분별력이 없어졌구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 만약에 조금 지금이라도 정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맞냐면 이제 음, 법률가의 상식으로 볼 때는 그래 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하니 네. 내가 영장 집행당하는 꼴을 보이기 전에 스스로 음, 나가겠다. 그렇죠. 스스로 나갈 테니 수갑 채우지 말아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사를 받고 음, 대신에 나도 좀 준비를 해야 하니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집으로 음, 돌려주고 그 다음에 판단하자. 이렇게 협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렇게 버티는 순간에 예. 이제 공수처는 아마 봐줄 생각도 없었으리라고 믿지만 음, 봐주고 싶어도 봐주지를 못하고 돌려보내면 이제 또 안 나온다고 또 애를 먹일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바로 바로,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음, 청구할 수밖에 없고 아, 또 판사 입장에서 봐서도 예. 국가원수가 도망 안 갈 수도 있겠지. 또 음, 남들이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까 부인을 거짓말을 하더라도
증거 수집에는 문제는 없겠지. 이런 명분을 대서 좀 봐줄 수는 없을까? 네. 고민할 여지도 있는데 이렇게 조사 받는 것조차도 불응하고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네. 어떻게 나중에 구속영장 전담하는 판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없음, 구속 필요성 없음 하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버티는 순간 네. 구속영장으로 바로 청구되고 판사가 바로 발부하고 네. 이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이 정도의 뭐 예측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뭐 악수를 둔 게 계속해서 뭐 악수를 이제 불러오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윤곽근 이 변호사가 윤석열 쪽 이제 얘기를 전하면서 이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 영장 청구며 뭐 발부 이게 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논리적으로 평가할 가치는 없는 것 같고요. 남들이 다 구속이 되고 남들이 다 기소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판사가 더구나 발부까지 했는데 예.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애들이 때를 쓰는 뭐 이런 것들 내지는 뭐 마지막 발악 뭐 놀리고 뭐 상식이고 없는 그런 뭐 저 억지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가할 가치도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평가할 가치도 없다.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되고 그러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체포된 상태에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이 또 청구가 되고 그럼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될 거라고 의원님은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순순히 협조를 하더라도 봐줄 수가 없는 것이 네. 본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 집행을 했던 그렇죠. 밑에 하급자들이 구속이 되고 예. 다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우두머리 수개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봐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니까 봐준다 이런 논리가 될 텐데 네. 대한민국의 그 어떤 가장 중요한 헌법적인 그 권리가 자유와 평등권 아닙니까? 네. 스스로 판사가 평등권을 부정해버리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발부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행동을 하니까 더 확실하다.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수사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은 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 국민들이 예. 많이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완전체로 구성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예. 심리가 이제 진행되는 단계인데 이거 불안한 국민들께 좀 의원님이 좀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아마 봐야 됩니까? 예, 최상목 총리든 네. 뭐 아무튼 이상한 행태를 보여서 또 탈핵을 당하고 새로운 대행자가 나타나든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걸 말씀을 그래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피의자는 구속이 될 것이고 그 어떤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더 떨어지고 네. 포기하는 심정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만둬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다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 더 저항을 하고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을 안 하겠다는 것은 그냥 어떤 윤석열 탄핵 그 피소 추인을 네.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재판받는 기간만 늘려가지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처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네. 버틴다고 했을 때 살아 돌아올 수 있으면 버텨주는 것이 아랫사람들의 도리겠지만 네. 버텨봤자 안 된다는 것을 갈수록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임박해 있는데 그것을 최상목 부총리님들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나라의 안정, 특히 대한민국의 그 경제 상황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윤석열을 무작정 버티게 해주는 것이 안정이 아니고 빨리 법 절차를 진행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의 안정이고 경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이런 논리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1월 초순이 지나가고 네. 또 신병이 결정되는 그즈음에 돼서 그 지지자들 또 포기하는 그 상황이 올 때쯤 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임명권을 행사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늦어도 그때는 어쨌든 임명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뭐 1월 초순 10일 안에는 10일 안에 뭐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뭐 그 전에라도 막 하는 게 좀 마땅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예, 것이지만 예, 아무리 늦어도 1월 예, 10일 안에는 할 것이다. 할 수밖에 예, 없다.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더구나 예. 1월 이제 3일 날 이제 변론 준비기일이 이제 2차 이루어지지 기일이 않습니까? 예. 2차가. 예. 그러다 보면은 1월 10일경 전후면은 이제 거의 뭐 재판이 거의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음. 뭐 어떤 뭐 사회적 압력 이런 것들도 더 강해지고 그러면서 네. 아마 뭐 임명을 할 걸로 예상을 음.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파악하고 계신 이제 헌재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저는 따로 쪽에서는 그쪽 예. 분위기를 확인을 해볼 기회는 어어. 없었지만 예. 변론 준비기를 이렇게 강행하고 음. 송달을 간주해가면서 하는 거 보면은 음. 빨리 해야 한다는 책임감들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만 이제 그 뭐 6분의 그 성향이 어떨지에 대해서는 음. 뭐 한 분이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뭐 한두 분만 더 임명이 된, 3명이 임명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인용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네. 정상적인 법률가가 음. 어떻게 내란범으로 하여금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 국가원수가 돼서 계속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라고 음.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그걸 배척하는 결정을 하는 순간에, 파면이 아닌 그 음. 기각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네. 그 헌법재판관은 법률가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음. 아마 자기들 스스로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반드시 인용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음. 한 분이 조금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걱정을 그러니까요. 하십니다마는 예. 저는 그분도 그렇게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좀 더 완벽하게 하는 차원, 절차의 시비를 없애는 차원에서 3명을 빨리 임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임명은 뭐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셨고 탄핵 이 심판, 이 심리 절차도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 보셨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저희 이제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이게 오늘 아침 9시 한 20여 분쯤에 제가 나온 걸로 봤는데 벌써 이 영장이 발부가 된지 이제 7시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7시간이 예,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올해 2024년 마지막 날이고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이걸 또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체포를 시점을 넘긴다는 것 자체 여기에 대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공수처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예. 빨리 하는 것이 맞는데 네, 국민들 걱정을 생각하거나 그러니까요. 지금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맞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내일 그걸 음, 집행을 시도하는 것, 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나 또 음, 체포의 목적이 조사에 있다는 걸 고려하면 네, 내일쯤 뭐 집행하는 것 정도까지는 그 좀 아하, 기다려 주시는 것도 뭐 음, 합리적인 것 아니겠나 그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준비할 시간, 어쨌든 뭐 체포를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방 여건들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돼야 되고 체포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의원님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의원님은 예,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희가 갑자기 연락을 드려서 좀 뭐 연결이 됐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끝으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끝으로 저희 이제 2024년 이제 마지막으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시간인데 못다한 말씀이나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사흘째 그 무한 그 네, 항공 그 사고 참사 현장에 있다가 오늘 좀 서울로 와서 지금 전화를 받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그냥 나라가 그 사고도 그렇고 이 내란 상황이 지속되는 것도 그렇고 너무 그냥 혼란스럽고 그 국민들께 고통을 많이 드리는 이런 아, 뭐 정국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이런 어려움들이 빨리 극복이 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작은 기여라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건강하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좀 나라가 더 그냥 바르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같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